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المت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은 그 이스라엘의 피해자들, 이 사람들이 미국 뉴욕주에다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동안 잘 안 되던 일들이 이렇게 막 빠른 변화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 상원 톰 커턴하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제 법 개정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나 같은 이제 국제기구, 유엔 국제기구는 이제 1945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기구 면책법이라는 게 있어요. IOIA라고 있는데 뭐냐면 국제기구가 구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송괴를 파손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파손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뭐 민사소송을 걸면은 파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호 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면책 조항을 광범위하게 한 거죠. 뭐 기물 파손을 하더라도 구호 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구호 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제 면책 기준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외교관이 갖고 있는 면책 특권에 그 정도에 준하는 이제 면책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나 같은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하마스와 테러 연관성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의 쟁점이에요. 그래서 10월 7일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소송 과거에 바이든 정부 때 이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국무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전문 증언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부른 거죠. 뉴욕주 법원에서 이제 연방법원에서 불렀어요. 국무부에 너네들 판단은 어떠냐? 이거 면책 특권을 어떻게 허용해야 되냐, 제한해야 되냐라고 전문 질의를 했는데 바이든 국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고로 요번 그 집단 손배소의 관할권은 뉴욕주한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소송이 지지부진되고 이제 막히고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부임한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 펜 본디 법무장관이 취임 일성 당선되자마자 이제 그 임명되자마자 운나는 면책 특권이 없다라.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나 봐요. 연방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기구에 대해서 테러 연관성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했어요. 법원 미국 법무부에서 트럼프의 법무부에 장관이 항소를 하고 동시에 이제 미 상원에서는 이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이제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피해 구제가 이제 구멍이 열렸다, 활로가 열렸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 80%의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미국은 관세를 올리는 것 때문에 좀 난리인데 또 이스라엘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 그거다가 세금을 물리면은 기부금이 안 들어올 텐데 이걸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크네세트에서 리쿠당 의원이죠. 이게 다수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해외 세력, 그러니까 그게 해외 NGO가 됐건 뭐 국가가 됐건 걔네들이 이스라엘 국내 정치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냐면 기부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내 NGO 단체들한테 이제 딱 다 돈이 들어가고 그 국내 NGO 단체들이 그 돈으로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입법 절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서 2024년까지 13억 세켈이 이제 해외에서 국내 NGO 8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대부분
반정부 극좌 단체예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뭐 거기서 돈 들어와가지고 뭐 반정부 시위까지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NGO에서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해요. 그래서 특정 법안을 갖다가 상고해서 없게 만들고 사실상 입법 역할을 해외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죠. 그 해외 기부금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고세율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원천 자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NGO, 해외 돈을 받은 NGO들, 예를 들어서 뭐 USAID나 조지 소로스로 받은 NGO들이 뭐 IDF의 그 작전권을 제한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이제 직접 이제 입법은 못하니까 대법원에다 항소를 해요. 그럼 항소가 그 법안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이런 식의 이제 정치 왜곡 현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여론 형성도 안 되고 왜곡이 되고 정치 이런 프로세스가 왜곡이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발하는 시민단체는 보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아랍계 시민계열 단체죠. 그러니까 정치 투쟁하는 시민단체는 뭐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의 의견 묵살하는 법안은 당장 중단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논평을 내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우려했던 게 그러면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단체가 이스라엘에 기부하는 것, 그 기부 목적에 맞으면 되는데 정치 후원금 성격의 기부금들은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무슨 뭐 이스라엘 뭐 정착을 위한 법안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 반정부 정치 투쟁 자금이죠. 그러니까 지난 그 사법개혁 때 당시 반정부 시위에 그들만의 이제 어떤 이스라엘 다윗의 별 국기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주동한 게 이거 해외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너무 심하다. 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수준을 넘는 해외가 직접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이건 차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